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양재진 양재훈 작가님이 쓰고 21세기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가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힘들 때 있으시죠? 나만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건가 싶기도 할 텐데요.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복잡한 생각과 끝도 없는 걱정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겠지만 그 정도로 심하진 않거나 막상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두 명인데요. 두 분 다 정신의학과 의사고 형제지간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을 담았는데요. 책 전체적으로 대화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마치 두 분의 전문의를 직접 만나 상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면서도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병원에 직접 와서 상담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대면 정신상담을 했던 그 사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나와 타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안에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 가족, 친구, 직장, 연애라는 8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 있는 주제 중에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의식 과잉, 강박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시기장애, 조종욕구, 인격장애, 무력감 같은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8가지 주제를 토대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는데요. 자존감이란 단어가 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내가 설정한 목표를 직접 성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데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까요? 대부분 타인의 결과물이나 특정한 장점을 보고 존중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특히 약점을 잘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의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과 정서적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메타인지는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남들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장단점을 구분해내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불안을 느끼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것도 외모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또 결벽증이나 공황장애도 불안으로 야기된 증상입니다. 안타까운 건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범불안 장애의 경우 모든 상황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이 불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이란 뇌의 편도체가 과각성되며 생기는 건데요. 전두엽을 자극하면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하고 또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운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상황이나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게 좋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에 빠져 일상을 망치면 안 되겠죠. 불안을 낮추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들의 현실 가능성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불안을 잊을 만한 다른 일을 해보는 겁니다. 미래라는 주제는 다소 광범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잖아요. 이를테면 취업이나 결혼을 고민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부터 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주나 타로를 보기도 하죠.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나 자신보다 내 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지 말고 나 자신을 알아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딪혀 본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그래도 생각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뇌는 정보가 없을 때 그 공백을 상상으로 채우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반추사고를 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퍼져나가려는 순간 과감히 생각을 잘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보단 글로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타인의 관심과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문제가 됩니다. 심한 경우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물질이나 권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도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더라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죠. 이런 경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밀어놓고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맞추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다움을 찾는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관심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된다면 내 감정 상태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가족은 가깝기에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생각에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자는 가족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정서적 거리가 필요한 관계라고 조언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고 그만큼 내가 상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가족 중에 많죠. 이런 경우 가족이 바라는 모습에 순응하는 것보다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부터의 친구 사이는 부모만큼의 영향력을 대신하게 됩니다. 요즘은 친구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회적 범죄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자리 잡습니다. 트라우마는 성격을 형성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꺼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것은 치료의 첫 단계니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대인관계일 거예요. 대부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며 이직이나 퇴사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한 만큼 상대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참 좋을 텐데 인간관계는 그렇지가 않죠. 동료나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계를 닫아버리거나 직장을 바꾸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무인도가 아닌 이상 어딜 가도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니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의 성향을 이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점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겠죠. 연애로 맺어진 사이는 무척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연애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처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그 거리감을 통해 내 삶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바로 서는 노력을 해야겠죠.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은 제 이야기처럼 공감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상처를 돌아보고 치료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